네, 역시나 키워드 탑5 관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의미 있는 관세 협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중국 제외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. 어쨌든 이번 그 협상 얘기,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유의미한 그런 해석을 가져다 주나 봐요. 원래 그 상무장관이 이거 담당한 분 아니었습니까? 예, 갑자기 네. 베센트가 협상을 얘기하고 있어갖고 약간 그 주도안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. 일단 뭐 그 때리는 사람, 공격자 따로, 네. 수비자 따로 뭐 이런 느낌. 부분을 지었군요. 수습이라고 표현할까요? 수습? 네, 수습자. 따로 이제 네, 역할을 뭐 분산했을 수도 있고 어제 네. 보니까 뭐 X에 올린 그 양은 베센트가 훨씬 많더라고요. 직접. 맞아요. 네, 네. 직접 올린 글은 훨씬 많았고요. 그리고 이 협상을 이제 재무장관이 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만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각 국가 특히 뭐 일본하고 먼저 할 때 약간 이제 그 달러의 이제 평가 절하 이걸 노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세만으로 뭔가 다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무역 예. 구조가. 그러면은 뭐 LNG를 더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그 달러의 이제 평가 절하를 통해서 일부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재무장관이 하지 않나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. 그렇죠. 예,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베센트가 나서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세 이외의 것에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전체를 딜을 하지 않을까. 아 전체를. 네. 요즘 뭐 엔캐리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그 것도 여러 신경을 가지 쓸 것 있으니까요. 같아요. 네. 네. 혹시 지적재산권도 거기 포함되겠죠? 뭐 비관세를 예, 포함하면. 예, 그런 예, 것도 예, 예. 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찌됐든 뭐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트윗을 많이 하면서 다시 약간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뭐 제 생각엔 그래요. 나바로나 러트닉이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. 아, 좀 낫습니까? 왜냐하면 이 나바로하고 이제 그 이 루트닉, 루트닉 같은 경우는 약간 네, 너무 무서워요. 너무 좀 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생각이 강압적이고 약간. 좀 생각이 좀 경직되어 있다고 해야 아, 되나요? 그렇죠. 뭐 네, 그런 그래 느낌으로 보이죠. 예, 아무 말에도 들어주지 않는 같은 느낌. 인터뷰 내용을 봐도 네. 자기 할 말만 하고 맞아요. 예, 앵커가 그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습니다. 그 대답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면에 있어서 베센트가 좀 더 유연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좋습니다. 어쨌든 협상 테이블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시나리오별로 그 베이스 시나리오, 워스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거와 관련해서 뭐 기사로 이제 CNBC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네.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그 가장 뭐 의미 있는 그 시나리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은 네, 7%. 아, 높지 않네요. 네, 7% 정도로 낮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나리오는 좀 기대만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게 7%에서 숫자에서 보이네요. 네,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이게 진짜 해결이 될 수 있을까? 아. 뭐 그걸로 보면은 1번 시나리오는 지금 확률이 상당히 낮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한 달 내에 관세 우려가 완화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? 일단은 만나야죠 중국과 어. 시진핑하고. 네, 만나면 뭔가 조금 그 문제가 좀 해결되겠죠. 그러네요. 만나면 좋은데 만날 일이 별로 지금 없어 보이는 게 문제죠. 네, 뭐, 지금 보니까 중국의 전체 매긴 관세가 104%까지.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거를 중국이 듣고 회담을 하겠습니까? 104%면 이거 그러니까 물건 20도 하나 사는데 그렇죠. 2배가 되는 두 거죠. 개를 1+1이 아니라 그렇죠. 그냥 예. 0.5 플러스 0.5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. 20 더하기 30 더하기 50%는 마지막에 한 거는 그냥 보복 관세입니까? 네. 보복의 보복. 예, 보복이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나면 좋은데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죠. 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. 맞아요. 예. 끝까지 싸우겠다.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중국 선박에 대해서도 그 수수료를 물리겠다. 오. 네, 지금 항구에 들어오는 거, 그러니까 중국 선박, 그러니까 중국 선박으로 이제 그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. 수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항구에 이제 정박할 때 수수료 150만 달러인가? 그거 이제 매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 팬데믹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작은 항구는 다 폐쇄하고요. 큰 항구만 열어뒀는데
지금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예, 이게 17일부터 이제 그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예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까운 데로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항구가 작은 항구들 그 보스턴이나 뭐 이런 작은데 이런 항구들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용 못 하고 큰 항구에서 이제 만약에 내렸다 LA 같은 큰 항구에다가 그러면은 LA에서 보스턴까지 네. 기차 내지 뭐 트럭으로 가야 되니까 그 비용이 급상승 또 하게 되죠. 그렇겠죠. 네,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보스턴이나 이 작은 그 항만 노조 항만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일감이 사라집니다. 그러네요. 네,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중국 배마저도 이제 조금 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죠. 중국과에 있어서. 그러네요. 네,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배를 그러면은 미국산 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. 진짜 실제 만들기 어렵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한국이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덧붙여봤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크게 좋을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뭔가 보복의 보복이라는 뭔가 보여주기식이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.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시나리오는 7%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우려가 한 달 내에 소멸되기는 어렵다라고 예, 예, 보고 예. 있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조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? 네, 두 번째는 이제 55% 확률입니다. 그러니까 반등 자체도 이제 조금 느리게 올라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름까지 일부 관세가 좀 해결될 때 뭐 약한 반등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은 뭐 연말까지 해서도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고 그냥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닌가. 여름까지. 네, 이게 뭐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게 가장 그쵸. 기본적인. 네. 그렇죠. 연준의 금리 인하가 수반되는 거니까 6월 달 인하를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오늘 보니까 금리가 제법 올라가고 점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. 아니 그 간밤에 금리는 왜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? 4.2%까지 올라갔죠. 네. 예. 요거 이제 뭐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네. 일단 그 10년물하고 그 특히 이제 모기지 금리 30년물이 급등을 했습니다. 장기 금리가 예. 보통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면은 떨어져야죠. 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. 그게 안 떨어지고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가,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급등할 거다. 아. 인플레가 급등할 거에 이제 베팅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하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미리 좀 채권을 팔자. 예, 채권을 팔자라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그 마진콜 이야기할 때 증거금을 이제 추가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증거금 납부를 위해서 금도 팔았지만 채권마저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야, 이것도 현금 확보 측면일 수도 네네네. 있구나. 예,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네. 금리까지 네. 많이 올라서 일단은 원래는 그 경제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죠. 장기 금리는.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플레를 더 우려한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55%의 확률을 갖고 있기는 한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여름까지 관세 문제가 좀 더 길게 한 6월, 7월, 8월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. 근데 사실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뭐 한 6월까지는 바쁘지 않을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시나리오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 즈음에 물가 상승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를 다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55%라서 55%, 예, 절반 좀 넘어가는 거죠. 그쵸. 다른 시나리오도 꽤 강력한 것 같기는 그래서 하거든요. 저는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데 예.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사실 6월 달이면 금리 한 번 딱 인하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? 그렇긴 시즌 할 것 아니겠습니까? 같아요. 그래서 예. 나오면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. 다만 이 전체 금리 인하 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많아야 2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보는 것만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크게 지금 잡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55%밖에 못 받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인가요? 이거 예. 슬라이드가 없는데 일단 그래요? 세 번째는 17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5%짜리가 하나 있어요. 35% 그렇죠. 예. 예.
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만한 상황. 네네. 예, 예, 그런 이게 거죠. 확률이 낮지가 않아서 요거까지는 보고 가야 될 것 예. 같아요. 35%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관세 우려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줘서 시장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예. 우리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35%나 된다는 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. 예,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뽑은 마지막에도 있지만 예. 예, 대부분 지금 미국의 웬만한 뭐 유명한 사람들, 그다음 기업가들 전부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. 그 확률 많이 높아졌다면서요? 네, 예. 그 골드만삭스의 확률도 이제 45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기 침체를 다 대비하는 모습이지 않나. 만약 진짜 이렇게 갔을 때는 네, 뭐 어떻게 그 잘 마무리를 해야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이 35% 확률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상황이고요. 마지막 그 시나리오는 뭐 생각하기도 싫은 예, 부분이지만 그렇죠. 일단 최악의 상태에서 그 1년 동안 이렇게 마무리했을 때 네. 경기 침체를 가면은 좀 각오는 해야 되죠. 왜냐하면 베어마켓으로 이제 진입한 상태에서 회복을 하려면은 앞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재정 정책이든 뭐 그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크게 나와야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요거는 그거네요. 그러니까 미국 혼자 왕따 되는 거. 네. 그래 왕따 되는 거죠. 예,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한 6대 4 정도네요. 6대 4 정도로 6쪽이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소동으로 끝이 나는 거. 침체까지 이어지지 않는 게 6이고 4는 이제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게 4인 것 같은데 이게 8대 2 정도면은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는데 6대 4 정도면은 꽤나 이쪽 4도 높은 범인 것 같아서. 네. 카나코도 지니티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네. 본인들도 일단은 뭐 6대 4니까 약간 너무하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마음속에는 이미 사쪽에 더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래요?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히려? 제가 볼 때는.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35%로 나쁘게 본다는 거는 낮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약간 부정적인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했지만 만약 여름에 진짜 금리 인하가 되면 저는 많이 올라올 것 같아 시장이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면은 부사장님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. 예, 그렇게 보시는 거고 연구원님은 뭐 간단하게 줄여본다면 경기 침체 확실하게 진짜 뭐 그 GDP 성장률이 이제 역성장해서 진짜 경기 침체로 간다. 네. 단기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러니까 단기간 반등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. 가게 된다면 네, 침체로 가게 경기 된다면. 침체로 간다면 네. 올 한 해는 뭐 그러니까 주가 지수 입장에서 봐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돼야 아마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. 아 그렇군요. 왜냐하면 그 숫자 자체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뭐 연준 자체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확실하게 이제 금리를 내리려면은 뭐 데이터를 보고 한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가 뭐 바로 뭐 6월 뭐 이렇게 나올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후반부 내지 뭐 연말 넘어가서 나올 거고 그럴 때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는 뒤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 그 해결을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? 그렇죠.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뒤로 물러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.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듯이 관세 완화라는 게 네. 트럼프가 마음 바꾸는 건데 그럴 확률이 있을까 낮아 싶다는 보이니까. 얘기죠. 저는 네. 없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분이 지금까지 한계했는데 갑자기 바꾼다? 유예한다?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보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아까 나왔던 경우의 수는 너무 극히 어려운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. 예, 본다는 거. 예. 계속 말씀드리지만 4라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. 60대 40이라는 네, 숫자가. 그렇기 때문에 두 분도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. 그래도 또 60이라는 숫자도 또 낮지는 않으니까 과반은 넘으니까 기대하는 심리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결과가 간밤에 이 그 두 번째 키워드 롤러코스터 장세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진짜 뭐 두 분이 보면서 놀라셨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젯밤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네. 막 움직이니까 궁금하잖아요. 궁금한데 기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. 왜 근데 올라가는지? 네, 그래서 없는데 나중에 본 게 블룸버그
기사였습니까? 블룸버그 아니면 CNBC였나요? 네, CNBC 예, 예. 기사가 나왔죠. 아, 근데 그게 했던 얘기가 일단은 그 헬스에서 나왔던 뭐 90일 유예였는데 네. 그게 진짜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그렇죠. 다시 급락했죠. 네. 예, 네, 약간 그래서 안타까워요. 뭐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. 예. 네. 그 그림을 보시면은 CNBC에서 그 헤셋이 트럼프가 이제 90일 유예한다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그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또 이제 CNBC를 통해서 백악관에 이걸 그 아니다라고 그 부정하면서 빠졌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트럼프가 이제 50% 중고. 추가가 예. 그러면서 추가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또 CNBC가 오보했냐 약간 그 오보라기보다는 약간 그 오해에 가깝다. 제가 그 여기 이제 폭스뉴스하고의 인터뷰 그 영상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이건 영상이 아니고 제가 캡처한 건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이제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냐면은 예. 이거 그 관세 90일 유예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이게 완전 예스가 아니고 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. 하고 바로 이제 뭐 협상도 가능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예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질문을 90일 유예냐고 물어보고 네. 이거를 답을 이제 완전 예스까지는 아닌데 하려고 하는데 약간 자기도 이제 좀 그랬는지 네. 바로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. 바꾸는 느낌이 야, 좀 애매하네 이거. 그런 게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 근데 뭐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면은 네. 뭐 90일이든 그러니까 6월이든 뭐 협상하는 동안은 그 해당 국가하고는 일단은 협상을 해야지 뭐 바로 실행은 안 할 거 아닙니까? 그쵸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오해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백악관 입장에서는 전체 다 유예해 주는 것처럼 그쵸. 90일 그렇게 동안, 나가면 안 되니까.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네. 대답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 보니까는 디테일함이 있는데 중국 제외하고 네, 중국 그쵸, 그쵸. 제외하고 예. 네. 중국은 어디 가나 안 껴주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니까 이번 관세의 진짜 핵심 전략은 중국 제외입니다. 네, 중국이 타겟이고 절대 이제 그 중국하고는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게 강한 것 같고 그 언저리에는 이제 패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.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, 오보, 소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CNBC라는 언론사가 뭐 어중이 떠중이 언론사도 아니고 오보, 가짜 뉴스를 퍼뜨릴 만한 그런 언론사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정부 안에 인사들이 너무 많고 너무 직접적인 질문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들은 거를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지도 막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이 그걸 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. 네.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. 투자 심리가 이렇게 한순간에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. 그게 다시 말하면 조금 불안한 심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죠. 그래서 빅스 지수가 여전히 40포인트를 넘어가더라고요.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빅스는 이제 변동성 지수잖아요. 예. 어제 보시면은 위든 아래든 변동만 되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어제 변동성이 50까지 넘어갔다가 예. 그리고 나서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일말에 좀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. 왜냐하면은 헤드라인 뉴스에 의해서 뭐 주가가 이렇게 급 변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언제든지 또 하나 이제 4월 9일 실제 4월 9일이 됐을 때 실제 중국에 진짜 50% 궁금하네요. 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이 또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. 쉽게 빠지겠죠. 내려오잖아요. 안 오르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에 대해서 뭐 지금 채팅창에 드가님께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50% 관세 계획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. 반발해야죠 그분은. 안 그러면 본인이 중국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트럼프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읍소를 했다, 호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. 실제로 했대요? 네, 그런 그 용감하네. 나오던데. 네. 근데 이제 이 배터리 특히 LFP 배터리 그러네. 이게 이제 중국산입니다. 그거 원래 싼 맛에 쓴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네. 그 지금 모델 3에 다 들어가고 또 하나 이제 에너지 사업부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든 게 이제 그 중국산입니다. 네. 또 그걸 피하고자 해도 재료가 또 중국산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
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연결되어 있죠. 그래서 중국에 이것마저 때리면은 뭐 뭐랄까 이거 비용에 관련해서 원가에 있어서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만은 피하고 싶겠죠. 사실.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 줄을 선 거예요? 나 이해가 안 되네. 그 줄 서서 본인의 로봇 택시를 빠르게 당길 수 있으면 어.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말 때문에 요즘에 아예 배척한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옆에 안 두고 그러게요. 일론 머스크를. 네, 그죠? 약간 뭐 근데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한 이제 그 나바로랑 이제 루트닉 둘이 이제 주도를 한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제된 느낌입니다. 그 핵심 인물들만 이제 관세에 들어갔는데 예, 이 뭐 일론 머스크하고 베센트는 좀 배제된 느낌이었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부터 그 사냥이 끝나면 구워 삶아지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. 뭐 그런 격언이 있지요. 일론 머스크 씨가 한국에서 그런 걸 한번 배워가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요. AI 반도체 관련 좀 반등. 요게 그나마 간밤에 나스닥을 좀 살렸습니다. 아까 잠깐 얘기를 나왔었지만 여기서 좀 희망을 앞으로 좀 찾아가도 될지 궁금합니다. 일단 그 반등을 이제 그나마 이끌었다는 거에 있어서 향후에도 만약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또 한 번 이끌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배경에 좀 그 깔린 게 있다면은 우리가 이거 시장이 조정받기 전에 이제 이야기하던 게 AI 패권 이야기잖아요. 근데 이대로 만약에 관세를 다 매기고 이 반도체 쪽을 어렵게 만들면은 그 기존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올 때 AI 패권을 위해서 하겠다는 전략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중국 좋게 할 가능성을 좀 낮춰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들어가 있다. 이대로 이렇게 망가뜨리면은 AI 패권 자체를 잡는 거를 좀 스스로 이제 철회하는 거잖아요. 그쵸. 그 부분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간 그 긴장 속에서도 이 기술 주도권은 쥐겠다.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희망의 싹은 아직 살아있다.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사실은 초반에 같이 내려왔는데 네. 제일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쵸, 이쪽이. 네. 그래서 일단은 관심이 큰 것 같고 아까 말씀했지만 뭔가 포머들이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이 아닌가 이쪽이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최근에 서학 개미뿐만 아니고 미국 현지에 있는 개미도 대부분 엔비디아 많이 매입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에는 다 그거네요. 지금 그 경기 침체,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 때려도 설마 경기 침체까지 가게 트럼프 정부가 내버려 두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회로를 좀 돌리는 거고 AI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아니 결국에는 중국 때리는 것도 AI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설마 그 본인 자국의 어떤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 주도권을 뺏기는 걸 설마 두고 보겠어? 라는 생각에 여기서 희망회로가 제일 먼저 돌아가는 거거든요. 좋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반등을 좀 보여줬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중국에 관세가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긴 하잖아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그 어제의 그 젠슨 황의 뭐 인터뷰인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관세 영향 일단 초반에는 영향이 적다. 아, 그래요?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뭐 그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그 초반에 좀 밀어내기를 한 것도 있고 미리 사재기를 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초반에 관세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수출에 있어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특히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짓는 게 미국인데 그 서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멕시코가 60%고요. 대만이 이제 30%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서버가 그 관세를 안 맞게 되면 USMCA를 통해서 관세를 안 맞게 될 때 엔비디아한테는 타격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맵상에 보시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0% 올랐습니다. 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같이 가죠 요즘. 네네.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그 예전에 그 H20 칩 수출권도 나왔잖아요. 100억 달러 정도. 네. 그것도 있으니까 사실은
엔비디아가 그래도 H27을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예. 그 사전에 이제 그 관세 이전에 미리 주문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은 초반에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관세 영향은 조금 벗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초반 선적은 미리 선적한 건 좀 많다.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결국엔 진짜 뭐 완전히 다 죽어라는 법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엔비디아도 나름대로 전략들을 잘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이쪽이 가장 먼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가 간밤에 좀 주어진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여전히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애플. 애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혹시 우리 그 애호망님 예, 방금 채팅 했습니까? 올라왔습니다. 38분에 지금 39분인데 이거 반갑습니다, 애호망님. 오늘이 막차입니다. 예, 예. 예. 일단 그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당하는 입장인데 그렇죠. 이게 지금 그 아이폰 생산량의 이제 80%가 중국입니다, 일단.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00%에서 많이 옮겼죠. 인도로 이제 나머지를 좀 옮기긴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옮기긴 했지만 뭐 가장 타격을, 그러니까 큰 주식 중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요. 그런 모습이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3일 동안 6,400억 달러가 이제 빠졌고 퍼센트로 20% 하락하는 엄청난 그 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인데요. 예. 일단 관세를 앞서 말한 대로 관세를 104%를 맞으면 이게 말이 그러니까 54%때 그 말 유행이었잖아요. 네. 뭐 아이폰이 333만 원이 된다. 네. 네, 그렇죠. 근데 2배 되면 400. 500만 원 되는 거죠, 뭐. 예.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원래 초반에는 트럼프께서 삼성 때문에 애플은 관세를 주지 않겠다 일기 땐 했거든요. 거죠. 했죠. 근데 지금 그 말이 온당한데 없는 게 된 거죠, 일단.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 이제 애플 오늘 그 아침 기사에 애플에서도 이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인도 쪽 생산량을 인도. 늘리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면 좋은데 이게 인도의 그 타밀나두라는 곳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생산 기지가 거기 있고 그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2개 주에다가 생산 확장 공장을 짓는다고 기존 그 타밀나두 주 쪽에서도 이 램프업을 하고 있다. 증설도 하고 있고. 그래서 그 가운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. 걸리죠. 네, 그 뭐 어차피 이건 이제 폭스콘이 하는 거니까. 폭스콘이 인도에서 이제 늘리고 멕시코에서 또 늘리고 아까 서버 쪽도. 그러니까 뭐 폭스콘이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애플이 또 결정이 되지 않나.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. 진짜 이 키워드 기가 막히네요. 희생양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희생양을 많이 안 만들면 참 좋겠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대규모 이런 관세 전쟁을 시작한 입장에서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또 개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방안들을 계속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. 자, 마지막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예요.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느냐, 올 것이냐, 안 올 것이냐. 이 세 가지 중에서 요즘은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요. 이미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레리 핑크 회장의 그 블랙락 레리 핑크 회장의 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.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.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분 그 자기가 다른 그 CEO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다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걸 이제 말한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시나리오에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의 그러니까 아까 55보다 35의 확률을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CEO들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계속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. 이번에 또 지금 보시다시피 45%로 또 올렸어요? 한 주에 2번을 올린 겁니다. 와. 지금.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다. 저거 좀 충격적인데. 네, 네.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다. 그러니까 이 더딜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그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건데
잘못하면은 둘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쵸.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온다는 그쵸, 거. 그쵸. 엄청난 우리가 잘못하-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. 예,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옛날 그 공황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.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와.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아니 이건 어쨌든 그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이고 네. 실제로 우리가 지표나 뭐 이런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? 그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 없죠. 지금 뒤에 보시면은 네네네.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하이힐드 그러니까 정크 본드의 이제 그 수익률이에요.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예.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부도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그쵸. 네, 예,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수직 급상승하는 그 노란색 그래프, 예. 이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게 지금 그 UBS에서 그 2020년 이후로 지금 보시면 가장 이제 높게 올라갈 거다. 지금 불안하긴 향을 더 하네. 높이 올라갈 예.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게 지금 그 2023년 그 요 앞에 202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그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보는 그 하나의 지표로 이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많이 보긴 합니다. 2020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. 원래 경기 침체 발표는 전미 경제연구소 발표하는 건데 네. 제가 볼 때 지표는 되게 안 좋지만 사실은 지금 침체를 겪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불과 작년에 좋았잖아요.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요. 불과 4개월 전 얘기인데 너무 급하게 바뀐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이. 맞아요.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진짜 큰일 한 게 아닌가. 이 정도 바꿀 수 있는 분은 트럼프가 유일한 분으로 좀 보여지죠. 그러니까요. 예,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뭐 본인은 예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만 이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게 유도를 할 테니까요. 자, 이렇게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그래도 맛있는 미국 주식 찾아와야겠죠. 만미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